긍정적으로 환히 차올라요. 올라갈 때 무슨 얘기 들었죠? 올라온데도 불구하고 공포지수가 33이라고. 세력은 개인들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없는 강력과 호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근데 나와서 뚫으면은 신고가 2,500을 넘기러 갈 것이다. 신고가가 나올 때 1번이죠. 그리고 2번 뭐라고 했냐면 코스닥에서 노란 시그널 아니면 노란 시그널까지 나오면 5일선을 이탈하면 이런 조건들 이야기 들었죠. 이게 2번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저는 현금을 70% 뜨고서 이렇게 빠진다고. 제가 그래서 이거 나올까봐 지금 좀 걱정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늘 기분이 매우 좋은 그런 하루 같습니다. 자, 일단 3월도 끝나가고 왜 기분이 좋은지 시장 분석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강했어요. 특히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으면서 강하게 시세를 냈었는데 어제 우리 장 열려있는 시외에서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어제 선반영이 조금 됐었다 이미.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호재는 이미 어느 정도 어제 우리 시장 때 녹아났었다. 하지만 마이크론이 강한 시세를 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남겨드렸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대형 헬스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셀트, 리온 아니면 삼바 이런 쪽 힘을 못 썼어요. 그런데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힘을 못 썼는데 바이오텍은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대형 헬스케어가 강하게 힘을 못 쓰다 보니까 바이오텍의 상승세가 부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아침에 드려본 겁니다. 왜냐면 이게 바이오텍이랑 엄연하게 헬스케어랑 움직임이 좀 달라요. 우리 시장 똑같습니다. 코스피는 의약품 지수로 들어가고요. 코스닥에서는 제약과 그리고 기타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이게 제약이랑 나뉜 이유는 제약은 말 그대로 제약, 그러니까 약을 제조하는 회사들 제약으로 많이 편입이 되고요. 기타 서비스 같은 경우가 바이오텍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들도 여러분이 좀 참고해 보실 부분이고, 의약품이 이제 대형 바이오나 아니면은 뭐 제약사, 시밀러를 만든 셀트리온 같은 그룹들이 이제 코스피 종목, 이렇게 세 가지 섹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대형 헬스케어가 힘을 못 쓰면은 의약품은 오늘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셀트리온 쪽, 삼바 이런 애들이 강했을까요?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바이오텍이 강했다. 그럼 미국에서도 어떤 바이오텍이 강했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결국엔 미국도 이제 올해부터는 FDA 이 실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막 밀렸다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어요. 작년 말부터. 그래서 22년 하반기부터 터진 FDA발 호재들이 점점 속수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23년에 완전히 이제 정상화가 돼가면서 밀렸던 20년부터 22년 초까지 밀렸던 이런 임상 데이터에 대한 심사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FDA에서. 그래서 가시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특히 바이오텍에서 상당히 모멘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강한 흐름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 지표를 보면은 제가 계속 이렇게 보라 시그널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거는 매크로 지표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뭐다? 상방을 향하고 있다. 환율, 채권, 원자재.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증시보다 큰 자산 시장의 유형이라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증시는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보라 시그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 제가 이야기 드린 건 뭐냐? 올랐다. 근데 보라 시그널이 막 떴어요. 그러면 조정이 나왔다가 가더라도 한 번 더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보라 시그널에 노란 시그널까지 함께 떠버리면 그 다음에는 강력한 하락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사실 보라 시그널만 누적이 돼도 제 생각엔 지금 4에서 6% 코스닥 기준으로 무조건 조정 나옵니다. 그런데 노란 시그널이 나오면 이거는 빼박이에요. 그냥 이거 뜨는 날 그냥 이제 팔기 시작해야 됩니다. 현금 만들어 놨다가 조정 나와서 다시 싸게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긍정적으로 시장 계속 보기로 하고요. 그냥 거슬리는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바이오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면은 ST큐브랑 삼천단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근데 얘네를 제가 보유하고 있거나 얘네 사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얘네를 그냥 지표로 삼자. 왜? 얘네가 먼저 바이오텍에서 시세를 내고 있으니까. 이런 3배, 4배 가는 임상 데이터로 인해서 이렇게 재료를 명확하게 바이오텍의 재료로 오른 주식이 있다는 거는 바이오텍의 시세가 이제 나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일지 모를 뿐입니다. 우리야 뭐 2달, 3달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6개월에서 1년도 긴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금동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ST큐브를 제가 의미를 두고 있고, 눌렸다가 여기서 이제 부러지지 않고 다시 한번 쳐 올렸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ST큐브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올렸다 눌렸다 지금 오늘 한번 시세가 좀 약간 강하게 나왔습니다. 17%. 얼마 전에도 12% 정도 시세가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ST큐브가 일단 이 지지라인 매물벽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지라인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에스키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내용을 봤더니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에스키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깊게 파진 않은 그런 종목이고, 삼성당 제약은 제가 실제로 매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 3만 원에 사가지고 3만 3천 원에 팔았어요. 아, 그래가 지금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다. 그런 상황인데 3만 원에 산 것도 어쨌든 매수 자리를 잘 잡았었는데 좀 빨리 털렸어요. 어쨌든 얘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버텨주면서, 또 제가 바이오를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친구가 무너지지 않고 바이오가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짱짱하게 버텨줬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시세가 나온 걸 떠나가지고 버팀목 역할을 잘해줬다. 그럼 얘가 하나의 시세를 낼 수 있는, 이 업종 전반의 시세를 끌 수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였다. 왜냐면 얘가 플랫폼이면서 시밀러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텍에서는요, 이 플랫폼이랑 시밀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암 계열보다는 트렌드가 그래요. 그리고 셀트리온 얘기 잠깐 해드리면은, 제가 이야기 들었죠. 이 레드라인 터치하는 것 좀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터치하는 거 본다고 했는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내일쯤에 한 번은 터치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오늘도 제가 터치한 줄 알았는데 살짝 터치 못했어요. 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요 날 빠진 날, 처음 급락 나온 날 요렇게 밀리다가, 아니면 밀리지 않더라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빨간 이 레드라인이 올라와서 터치하면 그때가 매수 자리를 볼 수 있다. 근데 어느 거? 셀제 말고 셀에. 저는 사실 바이오를 하더라도 가치적인 걸 굉장히 따져요. 그 가치의 기준이 굉장히 바이오 쪽으로는 어떻게 보냐에 따라 포커스가 다르지만, 뭐 임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술력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데이터적인 걸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바이오의 개념이 유중 안 맞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전사치 안 나올 회사, 이게 중요하고요. 기술력이 좋아서 안 망할 회사,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애들, 얘네 별로 안 좋아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아무튼 제 기준을 살짝 이야기 드려봤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데, 얘가 레드라인을 터치하는 걸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이 한 번 더 쉬면서 바이오텍 다른 종목들, 소형 바이오텍에는 수급이 어쨌든 긍정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제가 여기서도 이야기 드렸어요. 가격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가격 조정 나오더라도 한 번은 더 갈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한 말 기억합니다. 한 번은 더 갈 거라고 했어요. 제가 한 번을 더 간다는 이야기는요, 이거 넘긴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상승보다는 한 번 더 갈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 들고 계신 분들, 셀트리온 그룹주 들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자.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부러진 시장 아니고요. 아직은 셀트리온이 오히려 지수가 빠질 때 좀 더 힘을 쓸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종목 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한번, 셀트리온 쪽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다만 이 하단에서 이렇게 시간을 며칠쯤 끌 수 있겠습니다. 이거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린 게 기간의 윈도우 드레싱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커뮤니티 남겨드린 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제 정도에 끝난 것 같다. 길면은 오늘 오전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없는 거 보니까 어제쯤 윈도우 드레싱이 좀 끝난 것 같다, 기간에서. 그러면서 보시면 에코프로 BM에서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구간 여기죠. 근데 여기서 요 자리에요. 외국인, 파란색 외국인 수급입니다. 근데 어떤가요? 이미 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그 보유 물량보다 외국인은 훨씬 더 많이 팔아 제꼈습니다. 팔아 제꼈어요. 그럼 결국 여기서 누가 받았냐? 개인이 받았잖아요. 개인한테 물량 넘기면서 얘네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 치고 있죠. 이거 주가 막 올라가면은 외국인이 뭐 아쉽다, 손실 본다, 이거 아닙니다. 위로 갈수록 공매도를 비싸게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코프로 BM은 이미 거품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고, 명확하게 수급 이동이 나왔다. 제가 예전에 수급 이동이랑 수급 교환, 그리고 차익 막 이런 거 이야기 드렸잖아요. 기억나실까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수급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주도 섹터가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제 명확하게 보여요, 제 눈에는. 제 눈에 이제 제가 예전부터 수급 이동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한 달 전부터 수급 이동 언제 나오는 건가요? 수급 교환 언제 나오나요? 막 마음이 급해요, 개인들은. 제가 이 이야기 했다고 바로 나올 줄 알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빨라도 2, 3주 걸린다고. 근데 이게 덩이가 원체 커졌어요, 제가 얘기할 때보다. 저는 사실 여기서도 과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5만원부터. 이거 자체도 대단하다. 돈의 힘으로 이만큼을 끌어당겼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급을 넘기는 거예요, 개인한테. 지금 보면은 개인 물량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결국에. 이거 보이시죠? 개인이 초록색인데 물량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지금 물량을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는 이미 외국인 물량 다 나왔습니다. 이거 오늘 살짝 올려쳤는데 오늘 다시 뱉었어요, 이거. 이따 수고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에코프로가
제가 어제 기업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상당히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보겠고 오늘 수고입니다. 자, 제가 코스피가 2450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여기에 콜 매도라던가 아니면 파생 시장의 포지션 이런 단기적인 돈의 흐름이 2450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 강력한 호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근데 나와서 뚫으면은 신고가 2500을 넘기러 갈 것이다. 그리고 신고가가 나올 때 코스피에서 나올 때 이게 1번이죠. 그리고 2번 뭐라고 있나요? 코스닥에서 보라 시그널 이게 존재하거나 아니면 노란 시그널까지 나오면 5일선을 이탈하면 이런 조건들 이야기 드렸죠. 이게 2번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저는 현금을 70%까지도 만들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고 제 지난 영상들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렇게 개인들이 파는 흐름이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보라 시그널 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요. 경각심도 생기고요. 그런데 지수는 갈 때 더 갑니다. 시장은요. 그래서 이제 차익 흐름이 보이는 거다 이렇게. 지수가 갑자기 코스닥에서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간다고 개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고 있고 기간의 윈도우 드레싱이 마지막에 이게 지금 기간이 마지막에 외국인 따라서 아마 수익률 마사지의 마지막을 한번 만들러 살짝 들어와 봤다. 이렇게 코스피에서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고 오늘 유의미한 건요. 최근에 파생시장 포지션이 없었는데 오늘 선물 환수를 8천억이나 했어요. 제가 누적이 1조 7,500억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외국인이. 요거 자체가 아까 2450에서 막아놨던 이 강력한 저항선을 뚫어낸 겁니다. 근데 이 호재라고 하면은 은행권의 안정화, SVB 사채 잘 수습됐다. 그리고 3월에 제가 뭐라고 했었죠? 네 가지의 이벤트가 있는데 이 이벤트들이 끝났기 때문이다. 파월의 연설, 에마녀가 뛰는 날, 그리고 뭐 CPI 발표, 그리고 FOMC 이런 이벤트들이 끝나면서 이제 지수를 막을 저항이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콜 매도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구간 콜 매도로 외국인이 이렇게 막아두고 있던 거를 지금 이제 다시 매수를 하면서 환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준비해봤는데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의 이제 선물 매도 물량이 얼마 안 나왔어요. 그리고 콜 매도도 이제 총 누적 보시면 이제 거의 다 콜 매도를 청산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린마켓이라고 지금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우리나라 종목 중에 에너지 업종, 농업 이쪽이 요즘 수급이 좀 붙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할 거거든요 이번에. 전 이번에 농업 쪽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릴게요. 안 할 건데 이쪽을 지금 수급이 들어가는 게 조금 의심스럽다. 그래서 혹시라도 강력한 슈팅이 나오면 이때는 작은 비중, 아주 작은 비중을 단기성으로 잡아볼 명목으로 이렇게 지표를 갖고 와봤고 이건 뭐냐면 그린마켓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 곡물의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곡물의 시세가 이때 이제 전쟁 이후 그리고 온난화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눌려 있는데 여기서 아마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 뭐 당장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농업주를 조금 살살살살 티 안 나게 모으고 있다. 이런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어 여러분께 한번 잠깐 이야기 드려봤고 나중에 한번 우리도 관심을 가져보자. 시세가 나오면은 그때는 준비를 한 겁니다. 그때는 우리도 조그맣게라도 해볼 생각 해야 된다. 소맥 지표인데 며칠 동안 이렇게 보면은 올라왔잖아요. 소맥 가격이. 근데 이때 외국인이요 우리나라 비료, 사료주 이거 살짝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뭐 어떻게 흐름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력한 재료나 아니면 이 농업주의 슈팅이 나오는지 지금 이렇게 기고 있거든요. 슈팅이 나오는지 요거 나오는 날 그냥 한번 간단하게 따라 붙을까 이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를 해봐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세세하게 한 번 했던 얘기 세세하게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뭐 이렇게 6개 정도는 제가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있다. 이때도 어제도 제가 좀 체크를 많이 해드렸는데 뭐 요런 강자들 요런 거는 조금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보라 시그널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이런저런 시장 흐름 포착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뭐 퀀트 분석 이게 지금 코스닥 코스피 2018년에서 19년 2022년부터 2023년 이거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영상은 여러분이 저를 처음 접하시더라도 보시면 분명히 도움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바이오를 조금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제 구독자분들이 또 저를 이렇게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바이오도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요. 플랫폼 바이오가 어떤 것들인지 어떤 원리인지 또 항암제 발전 속도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제가 정리해드렸거든요. 이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뭐냐면은 조금 화질이 처음에 제가 유튜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화질이 좋진 않은데 내용적으로 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돌려보기라도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발대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냐면 뭐 셀리버리 이런 거 내가 지표로는 본다. 근데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런 애들은 왜 안 하냐면 위험해서 안 한다. 근데 정지 먹었죠 지금. 이런 것도 제가 이런 데 남겨드렸단 말이에요. 해야 될 바이오랑 안 해야 될 바이오를 이런 데 남겨드렸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제 구독자분들도 다 안 보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살짝 그냥 대충 넘겨서라도 보시면 아 이거 이래서 하는 거고 이래서 안 하는 거구나 이런 것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그냥 배너 하나 썸네일 하나 따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 업종인데요. 제가 오늘 올라야 된다고 했어요. 얘. 왜?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얘가 이 삼각수렴을 마친 뒤에 슈팅이 나왔어요. 이렇게 몇 번이나 이 삼각수렴을 뚫었잖아요. 3번이나.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삼각수렴을 깨는 흐름을 한번 어제 나올 뻔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좀 머리가 아파질 뻔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제약 업종이 이렇게 기둥을 하나 세워주면서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지금도 보시면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누른 만큼 눌렀다. 갈 자리가 왔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약 업종이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제약은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키 맞추기 올라온다고요. 제약 정도. 이런 것도 여러분이 그 비교 분석하면 마냥 코스닥 종목이라고만 코스닥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제약 업종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업종들도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계속해서 이 보라색 화살표가 누적이 되고 있다. 여기도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내일 이제 음봉을 내려치는 그런 흐름이 컨트롤 보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2019년 차트거든요. 어제도 이야기 들었지만 올려치고 그리고 흔들죠 올려치죠 그리고 내려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과정 이걸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올라가는 과정 보시면은 이렇게 빠져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속도도 장난이 아니게 이렇게 뜨고서 이렇게 빠진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나올까봐 지금 좀 걱정이 된다. 우리는 기준이 지금 5일선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는지 이걸 좀 먼저 체크하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상태고 그리고 이거랑 노랑 시그널 이게 지금 보라색이 노란색으로 뜰 때가 있거든요. 이 노란 시그널까지 뜨면은 저는 그냥 시장이 뭐 좋든 말든 뭐 하든 그냥 현금 만듭니다. 제가 오늘도 강조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남겨드릴 건데 이게 노란 시그널이 뜨면은 커뮤니티 남겨드렸을 때 여러분도 현금 만들 종목을 뭘로 할지 미리 골라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팔아도 여러분이 최소한 20-30%는 현금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커뮤니티 남겨드렸을 때 노란 시그널 떴습니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걸 따라오셨을 때 후회는 하지 않겠다. 내일도 아마 5일선이 아마 한 요 정도까지 요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요? 여기 한 840, 838? 요 라인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내일도 요거 이탈 없으면 일단 홀딩 가는 거겠죠? 뭐 보라 시그널 내일 뜨더라도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이때도 한 번에 안 떨어뜨려요. 여기 보면은 아래 꼬리 달아주잖아요. 그리고 하나 붙입니다. 양복. 이런 거 보고 그 다음날 이제 급락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일단 아래 꼬리를 이렇게 길게 다는 것 자체가 조금 흔드는 요소가 있다. 물량을 처리하려는 요소가 있고 개인들이 못 도망가게 신뢰도 주는 거다라고 보면서라도 우리는 이거 좀 차근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가 급하게 땡기잖아요. 21선 돌파하는 흐름. 그럼 우리도 이게 21선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빠졌어. 근데 여기서 뭐 한 30%밖에 못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21선 탁 뚫어서 올라왔다? 그럼 저는 이 21선 뚫었던 날에 요 날 더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현금 만드는 시기가 여기 그리고 두 번째 만드는 시기가 여기예요. 그럼 최소한 지금 보면 한 828에서 835 사이 요 정도에선 현금을 만드는 구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좌가 지금보다도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만약에 나오면은 2차 전지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 개별 종목들은 상당히 방어가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고 또 개별 종목의 포인트는 지금 한 750 정도 지수가 이 정도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괴리가 2차 전지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 상황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드디어 오늘 뚫었습니다. 이거 추세 이제 추세 벽결였죠. 근데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었어요. 콜 매도도 누적돼 있고 하방 포지션, 외국인의 파딩 포지션도 다 누적이 돼 있었던 건데 이거를 강력하게 뚫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2500p 이번에 반드시 넘길 것 같다. 제가 지난 금요일 목요일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저항을 뚫으면은 가자 소리 나옵니다. 개인들한테. 개인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환히 차올라요. 제가 여기서 올라올 때 무슨 이야기 들었죠?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공포지수가 33이라고. 그러면서 세력은 개인들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죠. 긍정적인 시그널 줄 거라고 했어요. 근데 2500p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상승장 나온다고 말 나옵니다.
상승장 나온다고 말 나와요. 물론 제가 보는 거는 여기서 약간 횡보를 하다가 올려치거나 아니면 살짝 눌렀다가 갈 거라고 봤는데 지금 그냥 올려쳐버려요. 수급 자체도 누를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돈의 힘으로 그냥 올리는 거예요. 포지션도 치웠잖아요. 2450. 그럼 지금은 2450p 부분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구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더라도 눌렸다가 다시 해도 그 저는 무조건 이번에는 신고가 한번 뚫으러 갈 것 같다. 코스피가. 그럼 그때가 조심할 때다. 이게 1번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코스닥이 안 부러지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 그건 조심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올라왔는데 각도 자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지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 그리고 나스닥 막 지금 뭐 좀 약간 이 부분에서 죽는다 뭐 한다고 겁주더라고요. 막 은행권 문제 어쩌고저쩌고.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나스닥이 이미 부러질 거였으면요, 11788 이 라인 있잖아요. 여기 못 넘었어야 돼요. 종가상 이날이랑 이날이 나왔으면 안 됐다고요. 이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어땠나요? 여기서 이제 하락 떨어질 때 걱정 마세요. 많이 빠져갔다가 11,000입니다. 11,000 빠졌죠. 그리고 올라올 때 11,800만 한번 안착했으면 좋겠네요. 안착하잖아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전 한결같이 이야기 드렸었어요. 뭘 노래를 불렀나요? 2,390 이하에서 사라고. 이것도 빨리 사는 거라고. 빨리. 이게 빨리 사는 기준이고 못 참겠으면 이때 사라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2,350 여기서 쫄지 말라고. 여기 언더에서 저감에서 하면 된다고. 오잖아요. 이걸 여기서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2,350. 그리고 급하면 2,390 이하. 여기서도 오케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이야기 드린 거 보시면은 최소한 손해는 안 봅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게 아마 2월달 영상이에요. 2월달 말. 근데 이 구간에서 매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이게 2390이잖아요. 예스라고 쓴 부분이 2390이에요. 여기서는 급하시면 사라고. 더 안 떨어질 것 같으면. 그리고 2350에서 2350에서 여기서 오케이라고. 만약에 여기서 뚫어가지고 2500 뚫는다. 이때 따라 붙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때 뚫을 때 주도주가 나오니까. 주도주 보고 붙으라고. 엉성하게 2500 뚫기 전에 붙었다가 2500 뚫는 흐름에서 주도주가 아니면요, 그냥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뚫는 거 보고 붙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 다 해드리니까 사실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다 큰 그림에서는 다 가고 있어요. 한번 또 저를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를 더 많이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더 열심히 또 면밀하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거에 꼭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또 다시 돌아와서 나스닥이 지금 추세를 베껴면서 지금은 꺾이는 흐름 아니다. 이거 지금 조정 아닙니다. 눌렀다가 지금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나스닥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 한번 보이고, 분명히 코스피가 2,500 뚫는 흐름이 나면 나스닥도 요 구간을 한번 뚫을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미국장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장보다는 우리 시장에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 연동보다는 개별주 장세, 선별적 장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은 추후에 미국장 그리고 우리 시장 비교하면서 우리 시장이 낙폭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나올지 그건 추후에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수급 같은 거 좀 보여드릴 건데, 어제 에코프로 샀다고 막 지금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 양봉이 그냥 세웠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오늘 보세요. 에코프로에서 550억, 그리고 BM에서 535억, LNF 300억, 코스모 신소재 54억. 이거 빼고 얘네 세 개만 합쳐도 얼마예요? 대충 한 1,400억 나오네요. 근데 오늘 코스닥 순매도가요 1,230억이에요. 그러면은 외국인은요 얘네를 팔고 다른 섹터를 샀다는 거예요. 뭘 샀을까요? 그럼 이렇게 지금 파란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빨간 물결이 이어진 걸 찾으면 되겠죠. 자, 이거 첨보도 95 팔고 뭐 후성 팔고 뭐 다 팔았죠 오늘 외국인은. 기간도 뭐 이거 산 거 의미 없습니다. 이거 SK는 SK 그룹주가 오늘 올라가서 지금 매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오늘 이제 1분기 마감하면서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차익해버리죠. 이게 지금 수익률 확정짓는 겁니다. 2차전지에서. 그러면은 4월달 들어가잖아요. 4월달 들어가면은 이제 2차전지 못 간다고요. 자, 일단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반도체도 기간이 지금 좀 땡겨주는데,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가려면 외국인이 붙어줘야 돼요, 여러분. 하이닉스가 오늘 2% 정도 오르긴 했는데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도 제가 줄곧 얘기 드리는데 이거 지금 보세요. 외국인이 지금 살 마음이 없다니까요. 디램을요. 어제 마이크로 올라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안 된다고요. 지금 반도체 갈 거 아닙니다. 제가 며칠째 얘기 드려요. 반도체는 그냥 지금 좋게는 봅니다. 저도. 근데 엄청나게 2차전지처럼 엄청나게 강하게 갈 것 같지 않아요. 4월의 주인공이 반도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데 시세는 나오겠지만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다.
이 수급이 말을 해준다고요. 이게 막 지금 나름대로 수급은 나오지만 엄청 의미 있게 강한 수급이 나오진 않아요. 실제로 시세에 비해서 지금 원체 그 저가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좀 기간이 땡긴 대로 시세가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 엄청 메리트 있진 않다. 그리고 뭐 하나 마이크론 이런 애들도 어제도 차익 나왔고 오늘 이제 기간이 벌써 던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메모리 쪽 이런 쪽보다는 비메모리가 지금 약간 뜨거운데 비메모리 보시면은 시세 나온 거에 비해서 수급은 그렇게 막 엄청 막 엄청 매력 있다 아니 뭐 날리겠다 이런 흐름으로 보이진 않아요 제 눈엔요. 그래서 반도체 뭐 지금 유튜브 썸네일 보면은 되게 웃기거든요. 유튜브 썸네일에 반도체가 도배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갈 것 같습니까? 그리고 원전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죠. 원전이 갈 거면은 얘한테 수급이 들어야 된다. 근데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던져진 거 보고서 이거 못 간다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 아직 아닌 것 같다. 원전 나쁘게는 안 보는데 여름 돼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우선순위에서 원전이 아닌 것 같다. BB, IG 그리고 리오프닝, 뭐 미용기기 이 정도 보고 싶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6가지 정도. 근데 그 중에 원전이 없어요 저한테는요. 여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원전 이야기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단기 자금이라고 이거 시세 한번 나오면은 외국인 그냥 튈 거라고요. 개인들은 와 하고 붙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한번 볼까요? 바이오가 오늘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2차 전지라 확연하죠. 자 2차 전지고요. 퍼렇죠. 바이오 빨갛죠. 근데 수급이 엄청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아직 3월이고 수급 이동을 티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나오면서 살살살살 땡기는 그런 흔드는 작업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S키브가 오늘 18%나 올랐네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 바이오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마이크로 바이오 어쨌든 시세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 좀 눌리는 흐름 나왔죠. 왜냐면 원체 세게 주총날 눌렀어요. 그래서 이거 단박에 올리는 수급이 아니다. 내렸으면 좀 쉬는 흐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다가 한번 쏘겠죠.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SK주 좀 셌고 대학주 쪽은 오늘 그렇게 막 엄청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시세가 다 뭐 그냥 종합지수 오른 만큼 올랐죠. 그냥 이렇게 막 튀는 흐름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저는 좀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보유 종목을 이야기 좀 드리기가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제가 가진 종목은 다 올랐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다. 어쨌든 수급도 아까 2차 전지랑 비교해보면 뭐 나쁘지 않죠.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근데 엄청나게 또 강하고 많은 수급이 들어오거나 강한 시세가 나오진 않았다. 근데 일부 종목이 좀 올라가는데 제가 임상 3상은 에코프로 주식들이 좀 빠지면 좀 시세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뭐 요런 애들 그냥 좀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플랫폼 소형주 좀 강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플랫폼주 그리고 플랫폼 3사 이렇게 좀 시세가 나오면서 삼성당 제약에는 기관이랑 외국인도 셰프 터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콘텐츠 미디어 엔터도 좀 쉬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반도체가 어쨌든 시세가 일부적으로 나오기도 했고 오늘 바이오가 셌잖아요. 바이오 제약업종 지수가 오늘 1.5%나 올랐어요. 정쟁은 2.3%까지 올랐기 때문에 동시에 게임주까지 땡기기에는 돈이 한정적이다. 그리고 오늘 사실 2차 전지도 엄청 나쁜 건 아니었어요. 버틸 만큼 버텼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주까지 갈 여력은 없었다. 다만 로봇주가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로봇도 이제는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로봇 일부씩만 올라가요. 뭐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2, 3번만 올라가거나 뭐 4번만 올라가거나 이렇게 간헐적으로 선택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로봇주도. 그래서 얘도 섹터의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제 제한이 좀 보인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어제 메타버스가 좀 좋았기 때문에 오늘 메타버스 쉬는 흐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그저께 수급이 좋고 지금 제가 한 방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선주가 어쨌든 지금 머뭇머뭇 거리고 있습니다.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올려친 다음에 횡보가 좀 이렇게 나올 것 같다. 횡보가 어느 정도 빠르면 두세 달 정도. 이 정도 박스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조선주 괜찮게 볼 것 같다. 이번 여름 가을부터 이렇게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봐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아까 농업주 이야기 드렸는데 보세요. 외국인이 큰 물량은 아니지만 살살살살 그냥 입질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의미를 가지긴 힘들어요. 얘는 거의 단기성 자금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재료를 한번 계속 체크는 해보자 지표랑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 저 좋게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23년에 좀 주목해볼 만한 그런 좋은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또 미용기기 한번 볼까요? 제가 미용기기 좋다고 했잖아요. 자 클래시스 어떤가요? 아 시세 좋죠. 지수 빠개지든 말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제이시스 메디컬 시세 좋죠. 비올 시세 좋죠. 제가 비올을 정말 이 비올이란 종목을 제가 요 구간에서 포착을 했어요. 요 구간에서 저도 검색기를 쓰거든요. 제 검색기에서 요 구간에서 포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붙기가 좀 애매했어요 이 당시에. 와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쉬지도 않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정이 나오면 좀 살려고 했는데 탈 구간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거는 좀 아깝다 비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얘가 지금 미국으로 좀 팔고 있는 주식이에요. 이거 말고도 좀 좋은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제가 좀 그 매매를 몇 번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매매하기 애매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겠고, 미용기가 어쨌든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LCC 좋다고 했죠. 그러면서 LCC 하면 뭐예요? 뭐 제주항공이죠. 그리고 K, 이거는 아직도 붙을만해요. 근데 지금 수익률 게임을 제가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수익률 게임 차원에서는 유리한 건 아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그냥 추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럴 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 K항공은 지금 붙으면 안 되겠죠. 왜냐, 여기 지금 사는 자리 아니잖아요. 블루라인 터치하면. 요거는 매도를 고민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립 아이템 저번에 이야기하고 그렇게만 얘기 들었는데, 이런 거 뭐 CNC 인터내셔널 이거 3C라고 스타일난다 립이 엄청 유행인데 이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이거는 제가 요날, 이게 지금 레드라인 터치거든요. 레드라인 터치. 이 레드라인 터치하면 매수 신호예요 이게.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그때 다른 정보 세팅을 다 해놔가지고 살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근데 얘도 잘 가네요. 얘는 롬앤이라는 브랜드 가지고 있는데 올리브영에서 1위 자주 합니다. 채시라 남편 김태욱이라는 분이 이제 오너인데 이제 신규 브랜드 론칭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사실 기업 가치 뭐 이런 것보다는 기업 가치로 보면 CNC 인터내셔널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장품 중에서. 근데 그냥 차트적으로 이렇게 터치하고 기업 내용이 나쁘지 않아서 한번 관심을 가졌었다. 근데 뭐 지금 그렇게 관심 가지기 쉽지 않다. 이렇게 하고, 유통주 뭐 청담 글로벌이라던가 실리콘투 뭐 이런 애들 리오프닝 관련된 유통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교육주나 저출산주 이런 거 별로 테마주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요. 정치 테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한 바퀴 이렇게 간단하게 둘러봐 드렸는데 어떤가요? 좀 괜찮을까요? 그리고 뭐 코스피도 보면은 삼성전자를 조금 땡기는데 이거는 그냥 시장 땡기려고, 파생시장 해치하려고, 파생시장 해치하려고 이렇게 사는 거니까 뭐 의미 가질 거고, 뭐 딱히 유의미하게 강한 섹터가 없다 코스피 200에서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주도주가 안 보여요. 근데 이게 2500P가 넘을 때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하거든요. 2500P를 넘을 때 주도주가 나타나면은 또 코스피 또 한 번 가면 미친 듯이 가기 때문에 그걸 체크해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2500P 넘으면은 한번 내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넘으면 1번 시그널 그리고 2번 시그널까지 코스닥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지 이건 추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2500 뚫는 과정에서 만약에 뭐 현기차에서 엄청난 모멘텀이 나와가지고 뚫었다. 그러면 이제 뭐 자동 차화정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반도체가 진짜 업황이 좋아져가지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2500 뚫으면서. 그럼 이때는 이거 뭐 팔 필요 있나요? 그냥 버텨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조건들 1번, 2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나오는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현금도 한번 경각심을 가지면서 생각하되, 4월은 뭐라고요? 수익률 게임하는 거라고요. 바이오주 내에서도요 순서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얘네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얘네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얘네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어느 게 유리한지 적당하게 잘 분배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갈지 모르니까. 얘네가 갔으면은 얘네도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차익 나면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에 살짝 옮겨놓고, 만약에 그 다음 얘가 갔어, 그럼 이거 판 돈으로 또 요렇게 넘기고 요렇게 넘기고 또 다른 섹터로 이렇게 살살 넘겨놓는 거예요. 2번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전략을 미리 다 세워놓는 겁니다. 언제 차익해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저는요, 제가 사실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매주온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수익 구간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뱉었어요. 올렸다가 더 갈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내려온 거 그냥 버티고 버텼어요. 그래서 수익률 뱉었죠. 한 38%인가? 30%인가? 아무튼 요 사이를 올랐다가 거의 본전 언저까지 뱉었어요. 그래서 어제 3% 수익 구간에서 절반을 잘라가지고 다른 종목을 샀는데, 이게 뭐냐면은 했지. 얼마 전에 SM 뭐 하이브 카카오 그 지분 전쟁 나신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이 시장에서 지분 경쟁을 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매주 오늘 절반을 잘라가지고 수익률 뱉은 거 아깝지만은 해지 개념으로 샀습니다. 왜냐면은 코스닥에서 지금 보라 시그널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언제 내리 찍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내리 찍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지수랑 관계가 없는 종목, 같이 빠지더라도 핀을 칠 때나 아니면 더 빠질 때, 그러니까 첫 하락 때 같이 빠지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올 때 오히려 지분 경쟁 이슈로 한번 올려칠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런 거 해지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겠어요? 인버스는 사기 싫어요 지금요. 인버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근데 해지 개념으로 이거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지수가 떨어질 때 내 종목이 다 작살나면은 그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의 비율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 만약에 노란 시그널 나오면은 내가 현금 70% 만든다 그랬는데 좀 욕심이 생긴다. 50%만 현금 만들겠다. 그럼 20%가 좀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해지 종목으로 갖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갈 때도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때도 해지가 될 수 있는 거. 근데 오늘 지수가 올랐는데 지금 시외에서도 시외에서도 시세가 굉장히 좋네요. 근데 아무튼 오늘 장중에도 굉장히 시세가 또 나쁘지 않았다. 상위 수익률을 자랑하는 그쪽으로 속할 정도로 괜찮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지와 수익률을 두 가지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살짝 흘려놨다. 이렇게 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지분 경쟁 얘기만 해도 이거 힌트 제가 많이 드린 거 아닌가요? 종목 추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거 여러분도 해지의 개념이라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 보면은 종목을 몰빵 채워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를 하더라도 양극재, 음극재, 동박, 전해질 이런 식으로 뿌려놔야 되고요. 에코프로 BM 사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섹터별로 뿌려놔야 됩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플랫폼, 삼상, 이상, 대형 바이오, 뭐 세포치료제, 줄기세포, 치매 이런 거 갈 수 있는 거 순서대로 보이면은 적절히 뿌려놔야 된다고요. 중요한 순서대로 비중이 당연히 커지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올라가면 뿌리는 거 이런 거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번 엄청 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급 삼성전자 샀다고 합시다. 삼성전자를 뭐 9만 원에 물려 있는데 얘가 5만 원이 됐어. 이거 싸다고 못하는 거 아니라고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나 사놓고 올라오면은 그때 이 차익한 돈으로 이거 물타기 해가지고 2단가 그때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종목이 크게 비중이 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걱정이 돼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번 드립니다. 아무튼 뭐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 기분 좋은 거는 뭐 수급 시세가 나온 것도 있겠지만 시세가 나온 것과 더불어서 수급 이동이 완벽하게 보였고 2차 전지에서 빠진 돈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던 주도 섹터로 골랐던 그런 뭐 BBIG, 리오프니, 미용기기 중에서도 제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섹터 쪽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다음 차례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수익률 게임이란 표현을 쓴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한테 최대한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오늘 기분 좋게 하루 보내시고, 시장 부러지는 시장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만약에 하락 시그널 나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1번, 2번만 주목하면서 저랑 같이 추적해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큰 하락이 한 번 있을 거니까 그거만 한번 조심해서 잘 체크하고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봅시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